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사원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전략을 찾아내야 될까 이 시간에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늘도 단어네요. 트럼프 트레이드 시작, 엔터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고 초반전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날라오는 뉴스들을 소화하느라 우리 시장이 좀 바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를 보자고 해주셨어요, 이사님. 일단은 저희가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1기 때와 2기 때 뭐가 달라졌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1기 당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여러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기와 2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기 때를 보면 거의 이제 트럼프가 보통 이제 미국은 4년이니까 4년 중에 보통 3년 정도가 좀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게 2018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차 때가 아니라 좀 2년 차 때 좀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트럼프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환호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게 된다면 1년 차보다는 좀 2년 차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좀 생각을 좀 분명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년 차가 지나고 3년 차에 2019년에 다시 한번 좀 증시가 글로벌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년 징크스를 좀 깨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2018년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후에 2019년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 미국은 뭐 38% 정도 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2019년, 그러니까 다음에 22% 증시가 뛰어올랐는데 우리나라만 좀 문제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약간 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1기 때 그런 좀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기와 2기가 분명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고금리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어떤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의 좀 심판이 아니었나라는 뭐 그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결국 물가를 잡아야 되는 좀 그러한 좀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거의 36% 이상이 지금 주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제 정서 간에 좀 약간 다툼이 있을 만한 이런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1기 때 과거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2기 때 어떤 공포를 이미 작년에 이미 다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 대한 어떤 좀 더 그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에 대한 어떤 흐름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좀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섹터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한 공포를 좀 가지면서 지수를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에 대한 부분은 하방은 좀 어느 정도 경직이 됐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성장도 해야 되고 좀 말씀해 주셨던 인플레도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지휘복을 잡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초반의 분위기는 중국하고 많이 강대강 구도는 아니더라고요. 서로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충격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앞으로를 지켜보되 너무 막연한 공포심은 갖지 말자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엔터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주제가요. 엔터주는 사실 뭐 트럼프에 대한 변수를 가장 피해갈 수 있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목해보자라고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고 주가를 보면 크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은 좀 작년에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앨범 판매량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23년 대비 좀 많이 부진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엔터 4사의 어떤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6,200만 장 정도가 되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7% 정도 YoY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앨범 판매 실적의 부진이 좀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IP의 좀 가장 큰 자산인 좀 완전체 그룹들이 작년에 조금 이제 어떤 활동이 좀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BTS 자체가 좀 공백기였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좀 지나면서 앨범 판매량에 좀 거품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앨범 판매량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레벨 다운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게 된 어떤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뭐 우리나라 지금 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런 펀디멘털에 대한 개선 자체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BTS가 올해 이제 6월부터 완벽하게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 맞아요. 6월 달에. 네, 얘기가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한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JYP 같은 경우는 핵심 IP인 뭐 스트레이트키즈 같은 경우가 3월부터 7월까지 북미, 남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딱 생각하면 좀 대표적인 그룹들 자체가 이제는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면 3월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좀 하반기에 몰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부터 제가 볼 땐 주가에 조금씩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너무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완만한 기저효과를 올해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펀디멘탈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단단해진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월드급 간판 스타들이 컴백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고, 보니까 초대형 또 신인들이 각사마다 준비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충분한 모멘텀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달라진 올해 엔터주의 모습을 기대해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이사님. 트럼프 리스크 프리 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할 거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네. 일단은 지금 딱 당선에서 이제 취임하고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관세 얘기. 네. 지금 뭐 캐나다, 지금 중국, 멕시코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미적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서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좀 불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속도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인하될수록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N달러 환율이 좀 상당히 계속 환율하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강달러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1,430원대로 좀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400원대, 특히 이제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1,450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어떤 강달러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월드 투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연히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그런 티켓 같은 경우를 다 어쨌든 좀 달러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 잡힐 때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고, 뭐 티켓뿐만 아니라 뭐 앨범, 굿즈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 플랫폼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매출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금씩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위버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의 지금 위버스 같은 경우도 유료가 계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꼭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수들의 오프라인 콘서트뿐만 아니라 네.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시장도 조금 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에 네. 좀 회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대형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트럼프 어떤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다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까지 붙여주셔가지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엔터주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을 보면요, 이사님 거의 다 20% 내외로 해서 눌림목이 좀 있거든요. 뭐 SM, JYP 엔터, 하이브 다 마찬가지 비슷한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포커싱을 조금 더 맞춰볼까요? 네. 1분기에 그래도 조금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타픽으로 JYP 엔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일본에서 콘서트를 좀 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0, 이제 이번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보이그룹 퀵플립이 좀 데뷔를 했는데, 네. 요게 이제 SBS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조금 팬덤이 완성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초반의 흥행에 어느 정도 이러한 좀 팬덤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IP, 특히 이제 가수들의 좀 개런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가수들에게 많이 좀 쉐어해주는, 그러다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지금 티켓부터 시작해서 공연장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테인먼트사의 어떤 수익 자체에 어떤 큰 훼손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다른 뭐 엔터 3사에 비해서 그래도 1분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엔터 4사 중에서 탑픽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가 볼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총의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킥플립이라고 하는데 또 4세대 보이그룹이 될 수 있을지, 얼마나 주가 끌어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주가상으로는 부담이 없어 보여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전략 세우면 될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봉상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주가 자체는 좀 50% 이상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뭐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9만 원대까지 좀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네, 그 정도 목표가 잡고요. 저희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엔터사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이즈가 좀 있어서 시끄러웠습니다. 미니진 갈등도 있었고 불핑 없는 YG에 대해서 좀 빈 공백이 너무 크다라는 좀 불평도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예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도 충분히 좀 들어봤습니다. 각 사마다 다 메리트가 있는데요. 네, 월드 투어에서 굉장히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게 최근에 K-팝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단단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네, 상반은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